자동차의 핸들과 조향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지식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 그랬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래서 융복합 그런 뇌를 만든다고. 아는 게 많아야 되는 거 한마디로. 그렇죠. 편향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습하는 방법이죠. 자동차 뭐 심심하니까 내게 것도 그래서 이건 되게 그냥 놀 시간에 이걸 공부를 조금씩 합니다. 네. 세월이 쌓이니까 지식이 좀 형성이 되네요. 옛날에 나도 무식했는데 지금 지식 양반층으로서 조금 접근하는 게 아닌가. 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자동차 핸들 조향 시스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 핸들을 돌려서 앞바퀴의 방향을 전환.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제어한다. 이렇게 조향 휠, 축 조향 기어, 로고 주로 렉 앤 피니언 방식, 타이로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엔진이나 모터의 동력을 보조하여 조향력을 가볍게 하는 파워 스티어링 기술이 일반적이다. 조향 핸들, 이게 휠이 있고요. 이게 휠이라고 조향 축, 칼럼. 어, 저도 이렇게 부분 못 봤습니다. 이게 구글을 통해서만 보니까 구글을 통해서 사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패스하고요. 조향축 칼럼, 조향 기어 박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직업으로 하거나 기술을 개발할 때는 추가적인 심화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개념만 이해하는 식으로. 조향 머리 아파요. 네네. 머리 아픕니다. 다 어차피 다 잊어버리거든. 예, 그러니 그냥 대충 개념만 이해하는 식으로 다양한 지식을 수박 겉핥기라도 이해 위주로 간다는 것. 이게 학습의 목표라는 걸 말씀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밀하게 공부하면 중간에 포기하세요. 네. 힘들어서. 조향 핸들, 조향 축, 그냥 슬렁슬렁 공부하는 거예요. 조향, 기어박, 그게 중요합니다. 타이로드, 너클, 이렇게. 운전자 힘을 증폭하여 바이크에 전달한다. 주요 방식을 렉앤 피니언. 이게 되면 현대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스티어링 기어의 피니언이 렉 직선 기어로 움직여서 바퀴를 좌우로 조향합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기어의 피니언이 직선 기어를 움직여서 직선 기어를 바퀴로 좌우로 또 조향한다. 이게 반복해서 한 번 더 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감이 우수하다.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바퀴를 좌우로 조향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력 조합 파워 스티어링 작은 힘으로 조향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인데요. 유압식 엔진 동력으로 오일 펌프를 구동하여 유압을 발생을 시킵니다. 전동식 전기 모터를 이용해 조향을 보조하며 유압식 대비 연비가 좋고 제어가 적은 최근 주력으로 사용됩니다. 전기식이 있고요.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럼 이제 다른 어떤 도움을 받을 텐데 유압식 힘을 이렇게 움들이면 얘가 이렇게 강한 힘으로 나 대신 바퀴를 움직여주는 것이죠. 전동식 기계 모터 힘으로 나 대신 돌려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신호만 이렇게 해주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럼 음성 명령을 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니면 지 스스로 하거나. 우리가 보면 어떻게 앞에 운전자는 야 왼쪽으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음성 명령을 해도 괜찮겠다. 현재는 핸들이 사람용으로 있게 되는데 핸들을 사용해도 되지만 전동식 있고 조작성 및 복원성, 제한 조작이 가볍고 선의 핸들이 중앙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브레이크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될 때도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로서 음성 명령으로 비상 버튼이라는 게 있거나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다면 얘가 옛날에 그런 거 있던데 자동차가 말을 알아듣는 놈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 현재 자동차도 이렇게 자동으로 AI가만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 브레이크 같은 것을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따로 자동차에 만들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다면 목숨을 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상 어떤
기판 이렇게 보일러에도 되고 다른 뭐 기계 로봇에도 비상 기판 개념으로 해가지고 특히 차량 같은데 드론 같은데도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먹통됐던 비상 기판이 저장 구조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비상 배터리 또는 비상 연료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 타죽잖아요. 연료 그러면 창문용으로 비상 기판기를 탈출용으로 누르면 그 기판이 작동을 하고 기존 기판은 그거 딱 차단시키고 여기서 비상 배터리를 창문을 열고 닫는 다음에 살아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거 아시면 저기서 비상 기판과 비상 연료통의 개념을 쓰시면 저기서 되겠다. 드론에도 가능하다. 네. 비상 기판의 개념을 어디서든 쓰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또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 간단한 방식으로 가동만 하는 이런 식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비싸긴 그렇죠. 간단한 작동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조작성 및 복원성 비상 버튼을 조형 조작이 가볍고 선회 후 핸들이 중앙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 비상 버튼은 옛날에 파출소 생각나네. 이게 비상 버튼을 갖다 누르면 파출소에서 탁 출동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현대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유동통신 회사나 아니면 인터넷망 회사나 케이블 TV 회사나 비상 버튼용으로 우리가 누르면은 자기가 신호를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비상 버튼 누르면 경찰에 밖에 나갔다가도 휴대용도 있을 수 있고 집안에 누르는 그냥 유선용이 있을 거 무선까지 결합하는 게 있고 유선을 결합한 무선 방식을 두 가지를 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비상 버튼을 누르면 정연해진 메시지, 정연해진 동영상, 회사에서 나름대로 정연의 규칙을 따라 구조 신호를 보내고 회사에서 대신 112로 신고하거나 해주면 좋을 텐데 국가에서 하기엔 좀 일일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녹음이 돼가지고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기에다가 전파 전달식으로 스마트폰 연동 아니면 이동통신, 자체 통신 아니면 인터넷망 연동해가지고 그래서 112 대신 신고하거나 보안센터로 보내거나 다수에게 알려가지고 대신 신고를 유도하거나 그렇게 구조 위치 서비스까지 그걸 얘기해서 PP 방식도 된다 그랬죠. 저장된 메시지가 전달해야 된다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집안에 이게 콩캠이 있는데 비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있는 상황에 녹화돼 112로 자동 전화라도 전송이 되는데 보안센터 다수에게 전해도 정해진 사람들이 같이 본데 여기 홈캠뿐만 CCTV도 이 기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비상 버튼일 때 아닐 때 모두를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 가격을 따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삐삐처럼 비상 버튼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주고 그것을 해준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데요. 세상에 자기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112를 할 수 없을 때 비상 주머니에 있는 것을 유선 기반으로 해서 유선 인터넷망, 이동통신, 스마트폰 연동 등등등 해서 케이블 TV도 될 수 있고 탁 누르면은 비상 버튼 현재 상황이 녹화돼 가지고 가거나 여기 자체 아니면 방 안에 있는 시스템이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고를 112 보안센터 그렇게 서비스하는 회사로 가서 거기서 대신 신고해 준다는 거죠. 다수가 보거나 저는 자기 아는 사람 몇몇이 하거나 그것도 대신 신고해 주거나 서로 간에 이런 하면 참 좋을 텐데 되게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움직이는 자동차에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휴대용이 있어야 되니까. 삐삐 방식이 있었잖아요. 삐삐 갖고 다녔잖아요. 스마트폰도 지금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연동하든지 자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기만 하면 이동통신에서 해도 되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대박 날 수 있는데요.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모뎀이나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그것을 방송을 자기네들이 무선으로 제공하거나 통신을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소비자 집에 무선 중계 장치를 마련해서 원하는 사람은 둔다는 거. 그쪽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망을 깔아가지고 이동통신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워키토키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만들거나 전세계망으로도 만들 수 있다. 드론을 띄워서 5대 위성을 대신해서 유선 인터넷망 기반 또는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가 가입자가 무선 중계 장치를 갖고 있거나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데 갖고 다니면서 거기서 신호를 중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저장 장치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10,000개를 갖고 있다가 방송국
하루에 50개 틀어주면 그 방송국 아니에요. 시간대를 따라 100개 방송국을 만들어서 200개 방송만 틀어준다는 거죠. 뭐 유선 인터넷망 기반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신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대 띄울 거 5개 띄워가지고 카바를 하거나, 이거 정부 허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위성통신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통신이 이 드론에게 신호를 제공하거나, 위성통신이 신호를 제공해 가지고 드론이 대신 이렇게 서비스해 준다는 거죠. 이런 방법, 싼 드론, 뭐꼭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데도 위성 통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신호 대기 시간이라는 게, 얘는 드론을 통해서 하면 신호 대기 시간이 그렇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유선이 낮긴 한데 좀 더 신호가 좀 더 빠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스카이라이프 또 현재 안테나를 여러 개를 둬서 10개짜리다. 그럼 하나는 방송, 하나는 인터넷, 하나는 통신, 이런 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스카이라이프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개로 뭐 유성 인터넷을 자기네 것들도 해주고 다른 것들도 해주고, 그렇게 채널 틀듯이 이렇게 해서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구조로 기술을 쓰시면 되겠죠. 자동차에도 라디오 같은 공중파 라디오 잡을 때도, 공중파 TV 잡을 때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테나가 여러 각각 잡는다는 거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디오 같은 데도 TV 같은 것도 셋업, 컴퓨터 같은 데, 스마트폰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각각 틀린 동영상을 보거나 틀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셋톱박스, TV, 스마트폰, 모든 기기,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기술 세트, 그다음 와이파이, 그래서 기판이 대중수로 들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가 병렬을 담당하고 정보를 처리하거나, 슈퍼컴퓨터 100대가 있으면 회사에 이렇게 100대가 있으면 이걸로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신호를 분할 처리하고 다시 합해주는 방식인데, 동영상기를 100개, 1000개, 만개로 쪼개서 1년만 한번 설정해서 분할해 저장하거나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HDD, SSD 무선 저장 방치나 데이터 센터에서 기술을 쓸 수 있는데, 모래란 신장업체 또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 개념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기판과 저장 장치만 있습니다.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간단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현재 데스크탑, 노트북,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겉으로는 하나지만 내용적으로는 여러 개 있는 그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상기판의 개념, 네. 이렇게 비상적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문 안 열릴 때 죽잖아요. 그러면 비상기판, 비상배들의 개념으로 그거를 창문만을 여는 이런 거나, 자동차를 임시 가동하거나, 드론 같은 거 떨어질 때 임시 가동, 로봇에도 둘 수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데도 임시 가동, 간단한 가동만을,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가동이 있고 간단한 가동만 하는 작은 기판을 넣어줄 수도 있다. 모든 기판에 전기선 테이프, 전기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절연 구조를 가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배터리, 이런 것도 그렇고, 자동차 배터리를 모든 배터리에다가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주면은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덜 방전이 잘 안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납축 전지도 그렇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연 방식은 다양하게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동차 휠을 얘기를 하다가 자동차 핸들 조향 시스템 얘기다 여기까지 왔죠. 운전자가 핸들을, 이걸 휠이라 그러는데 앞바퀴 방향을 얘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어가 이제 이렇게 피니언 기어가 따로 렉앤 피니언 방식의 조향 기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구성 요소는 조향 핸들 휠이 있고, 조향축 칼럼, 조향 기어 박스, 타이로드, 너클 등 운전자 힘을 증폭 유압식이나 전기 모터식으로 이것을 해준다. 저 자식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나 대신 여기에서 바퀴를 왕력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줍니다.
제가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페달 밟는 것을 오목헌홈을 파준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에도 오목헌홈을 파서 이렇게 마찰력을 좋게 해서 자동차도 되고 오토바이도 되는데 얘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 돼. 자전거도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서 오목헌홈을 파서 딱 마찰력을 딱 작게 자전거 바퀴 같은데도 이렇게 오목헌홈을 파가지고 힘의 전달이 잘 되게 하거나 안에 지그재그 스프링을 놓거나 이런 방법도 자동차 이렇게 이게 돌리잖아요. 예, 돌리면 거기다가도 대남 매듭 구조, 바디 구조를 약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자동차의 체인을 윗면보다 아랫면을 좀 넓게 만들어주거나 약간 더 무겁게 만들어주면 잘 안 벗겨지고 그 파워가 전달이 잘 되는데 유리석 연코든지 사람 유리막 걸러서 제리해서 부식이 안 되게 하고 녹슬지 않게 하고 하시면 제 기술이 이게 양쪽에 체인을 두 개 놔서 뭐 기어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한 조절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기어 방식이 필요 없을 것으로 뭐 자전거나 그래서 밑에 체중을 이렇게 사람이 앉는데 그 밑바닥에서 바퀴를 하나나 둘을 주거나 용수를 줄 수도 있어요. 스프링을 그래서 체중을 견디게 하시고 위로 띄워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핸드카나 전동카 또는 바퀴 종류 모든 바퀴 공장의 바퀴 그다음에 외관 바퀴라도 홈을 파갖고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자동차 바퀴, 오토바이 또는 그다음에 자전거 바퀴, 구르마 바퀴에도 가는 모든 형태의 바퀴 이것이 가는 물건 이렇게 홈을 파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기술을 쓴다. 홈을 미세하게 파주든지 넓게 파주 알아서 신발 밑창에도 바깥쪽으로 향하는 홈파 안쪽으로 향하는 할주에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 건축 내부 판넬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고 단열재나 단열벽지 스티로폼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외부 온도 내부 온도를 딱 이렇게 서로 차단시키는 방법을 하거나 여기서 뭐죠? 칸막이 사무실 파티션에도 이 같은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능하다. 파티션 같은 데다가 스티로폼 같은 거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펀지를 압축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양쪽으로 그 양쪽으로 두면은 훨씬 더 소음은 차단되는데 하시면 저기서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별로 맞출 수 있게끔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로 쭉 올려가지고 높이별로 맞춰서 칸막이로 만들어줘도 조향장치의 조건, 조작성 및 복원성, 조향 조작이 가볍고 선행후 핸들이 중앙으로 도래하려는 힘이 있어요. 선행후 핸들이 다시 중앙을 도래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다시 이제 정자세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충격 완화, 노면의 충격이 핸들에 전달되지 않게 설계해야 된다. 스티어링 휠,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 이렇게 핸들, 스티어링 컬럼 축, 핸들의 회전을 기어박스로 전달하는 것이 이 스티어링 컬럼 이렇게 축이 되겠습니다. 조향 기어박스 핸들의 회전 운동을 바퀴의 직선 운동으로 변환 및 증폭한다. 이렇게 해서 조향 기어박스는 핸들의 회전 운동을 이렇게 돌리면 바퀴의 직선 운동으로 변환, 증폭을 해서 증폭을 한다. 증폭하는 방법은 유압식과 전기식이 있다. 걔가 나 대신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바퀴 전달해 사람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타이로드 너클 기어박스의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바퀴에 전달한다. 대부분 현대 자동차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채택해서 안정적인 주행감, 자율주행을 관련 기술의 연동성을 높이고 있다. 전동식으로부터 동력 조향은 작은 힘으로 조향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인데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파워 스티어링. 그래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MDPS라고 하는데 잊어버려도 돼요. 네. 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어링 기어의 피니언이 직선 기어 렉을 움직여서 바퀴를 좌우로 조향한다. 그래서 유압식과 전동식이 있다. 이게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핸들 조향 시스템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핸들을 돌려서 앞바퀴 방향을 전환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제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터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유압식을 하는데 요새는 모터를 많이 한다네요. 그래서 조향력을 나 대신 돌려주는 파워 스티어링 기술을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파워 스티어링. 스파이럴 스티어링은 전기식이구나. 이렇게 전기식이구나. 이렇게 유압식도 있지만 파워 스티어링은 동력 조항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전동식은 MDPS라고 한다. EPS라고 하기도 하고 유압식은 HPS라고 하고 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